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평세라고 합니다. 이름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왔나 혹시 생각하시는데 아니고요. 한국에서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1776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요. 다 아시겠죠? 미국의 독립연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 정신을 한국 청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북한학과 출신입니다. 북한학과로 박사과정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원근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공통점도 있고 또 많이 다른 점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저는 2016년에도 그렇고 2024년에도 그렇고 트럼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2020년에는 트럼프가 되기를 했는데 이제 졌죠. 안 됐죠.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되든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래도 신앙 안에서 관점이 너무나 다르지만 그래도 신앙 안에서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이렇게 얘기하고 기대할 수 있어서 이런 자리가 더 귀한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특히 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특히 이제 민주주의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보편적인 어떤 질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많고 또 아까 사진에서도 봤지만은 상당히 거친 그런 면들도 있고 또 여성 편력적인 그런 것들도 있어서 상당히 기독교인으로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미국 특히 민주당이 너무나 많은 젠더주의라든가 또 성혁명적인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선을 넘고 특히 미국의 근간, 미국의 질서, 사실상 1776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의 어떤 기독교적인 바탕을 해치려는 것이 너무나 선을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인물이 이렇게 또 등장을 해서 이것을 약간 멈추고 다시 좀 회개하는 돌아가는 그러한 노선을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내면에는 이 중부 미국인들의 많은 또 갈등과 또 피해 의식도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일부 실제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백인 우월주의 또 민족주의 이런 것들도 없지 않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또 미국에서 많이 봤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히 이제 김정은과 또 만남과 또 불합리한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한반도의 안보 그리고 또 한미 동맹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또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하고 또 분담금 올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한국 한미 동맹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한미 동맹을 위해서는 건강한 미국과 건강한 한국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2016년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자유롭고 건강한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서 전 세계에 이렇게 자유의 가치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미국이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특히 해리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단적인 사실은 상원 의원 할 때도 가장 진보적인 두 번째로 진보적이었죠. 가장 진보적인 표결한 기록을 보면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낙태 문제라든가 생명 경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젠더주의 이거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를 떠나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성을 다 인정하고 양성을 부정하고 그리고 그냥 인정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성전환을 하겠다고 하면 그걸 부모한테 숨기고 성전환을 허락하는 그런 주들이 지금도 캘리포니아 같은 주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너무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서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그것에 공감을 한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건강한 미국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유롭고
또 기독교 가치관에 바탕으로 건국된 그러한 미국을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많은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바로 수호하고 특히 미국의 미국다움 1776 정신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보수주의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미국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일으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작년 4월과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왔어요. 여기 그 발제문에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쓰지는 않았지만은 왔을 때 빌드업 코리아라는 그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청년들 하고 있는 기독교 컨퍼런스였는데 거기에 이제 초청을 해서 온 것이거든요. 그때 오셨을 때 언론에 나간 것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새벽기도에 잠깐 참석을 하셨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잠깐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그리고 이제 청년들 그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면서 들었던 생각이 또 본인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요. 상당히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데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말 아낀다라는 겁니다. 특히 저희가 먼저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비혼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나라가 존속이 되겠는지 이런 걱정들을 저희가 하는 고민들을 그대로 공감을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이다, 한국 교회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본인도 이제 크리스찬이고 물론 여러 가지 사생활적인 측면에서 비판할 측면 그런 것들은 많이 있지만은 적어도 그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분의 진심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북한학 전공했고 많은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김정은과 또 무슨 연애 편지를 나눈다거나 나의 친구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접근을 할까봐 이제 그런 걱정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행정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또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그때 같이 미국에서 왔던 분이 누구냐면은 수잔 숄티라는 미국에서 그 북한 인권 운동을 하시는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인데요. 같이 와서 이제 트럼프 주니어한테 계속해서 말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016년에 당선이 됐을 때 초반에 가졌던 그러니까 트럼프 1기의 초반에 가졌던 대북 정책과 맥시멈 프레셔라 그랬죠. 최대 압박 정책을 다시 구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2018년부터 17년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연설하셨을 때 그때 그 대북 관점과 그 북한 인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 북한의 어떤 그 기독교적인 토양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탈북자들의 그런 많은 그 이야기들 간증들을 반영했던 그 입장으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주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정말 바른 대북관이었다. 그 이후로 2018년부터 시작된 그 초반에 평창 올림픽 때부터 사실상 시작되었던 이 대북관의 변화 그리고 북한에 햄버거를 먹겠다고 하면서 이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고 했던 것이 큰 실수였다라는 것을 트럼프 주니어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에 저희도 놀랐고 상당히 안심이 되는 그러한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와 했던 대화들을 또 아버지에게 전달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놀랬던 것은 작년에 선거 운동을 하면서 공화당의 정강 정책이 나왔잖아요. 1, 2, 3, 4, 5, 6, 7, 8, 10위까지 쭉 이제 번호가 매겨지면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공화당이 거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을 하다시피 했으니까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북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북한 얘기가 나올 법한데 사실상 2016년에 실패한 회담이지만 실패한 미북 정상회담이었고 하노이에서 실패한 것이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몇 번 그 랠리에서 유세 현장에서 북한 얘기를 하고 또 김정은과의 친분을 또 과시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PPT에도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렇지만은 공약에서는 정책에서는 그런 북한 부분이 전혀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중국과 유럽과 중동은 들어가 있는데 북한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약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2016년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가졌던 그 대북 정책과 북한에 대한 그 접근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또 행정부에서 실수로 여기는구나. 실패였다라고 여기는 거야.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그런 과거로 여기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기에 트럼프 2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사실 보통 언론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또 많은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려들을 우리가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맥시멈 프레셔 2.0 최대 압박 2.0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가 초반에 기대했던 그러한 대북관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입장은 그리고 또 보통 대외 정책으로서 많이 표방을 했던 Peace through Strength죠. 힘을 통한 평화, 그러니까 힘을 굳건히 가지면서 군사력으로 강화를 시키면서 이제 세계 평화를 만드는 그리고 이제 그 독재자들의 어떤 도발이나 북한 김정은의 도발을 억제하는 그러한 정책을 이제 초반에는 적어도 초반에는 이렇게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기대했던 바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지난 8월 15일에 통일 독트린이라고 나왔잖아요. 북한에 있어서 북한과의 통일 담론 자체를 이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었죠. 30년 만에. 그 전까지는 한민족, 그죠? 한민족 그리고 평화 그리고 자주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다면 북한과의 통일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 자유와 인권 그리고 국제 공조, 특히 미국과의 어떤 공조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인권이 강조되고 그리고 어떤 힘, 그 자유 진영의 어떤 동맹 그리고 힘이 강조되는 힘을 통한 평화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조화를 이루겠구나. 적어도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화를 이루겠구나라고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이 많은 위험한 그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전국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것을 기대하기가 지금으로서는 다시 어려워졌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바람직하게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미국이 필요한데 건강한 미국이 트럼프가 다시 회복을 시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한국 건강한 어떤 굳건한 건국 정신과 그 가치관에 바로 서 있는 대한민국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하기를 이제 기대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또 미국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올해가 140주년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시작된 지 140주년인데 그때 사실은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시면서 그 사실은 한미 동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앙 동맹이 맺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미국의 국회에 가서 그 말씀을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낸 그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독립과 우리나라 헌법에 뿌리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그러한 정신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선교사들이 우리 가르쳐 주신 어떤 풀뿌리에서부터 가르쳐 주신 자유와 독립과 평등 그런 정신이 우리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을 사실 한국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미국도 그런 어떤 정신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더더욱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건국도 1776년에 그 건국도 사실은 상당히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에 입각해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미국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레오폴드 폰 랑케라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미국을 세운 것은
사실상 존 칼뱅이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칼뱅은 1517년에 종교개혁 때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150년, 200년 후에 미국을 사실상 칼뱅이 세웠다라고 어떤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말을 할 정도로 상당히 그 종교개혁의 정신, 개혁주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운 것을 미국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때 2016년 당선돼서 1기 임기 때 위원회를 하나 설치를 했었는데 미국에서 왜곡되고 있는 많은 역사 문제, 그러니까 흑인 노예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을 건국했다. 미국은 사실상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나라다. 이런 것들이 미국의 공교육에서 보편화되고 가르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미국의 건국에는 기독교라는 바탕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대통령 산하에 그 백악관 산하에 위원회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 위원회 이름이 1776 위원회였어요. 1776 Committee였었는데 그 커미티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엔 미국의 어떤 건국 정신과 가치관, 특히 기독교적인 그러한 가치관들을 회복시키려는 그러한 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에 당선이 되고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것이 그 위원회를 폐지시키는 것이었어요. 그 위원회를 폐지시키고 결국 다시 이제 트랜스젠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진보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급진적이고 극좌적인 그러한 정책들을 이제 펼쳐왔죠.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다음 주에 취임을 하고 첫째 날만 빼고 자기는 민주주의 대통령이 될 거다. 첫째 날은 독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첫째 날 펼칠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불법 이민자들을 다 추방하겠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되게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는 그러한 공약을 첫날 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물가 상승, 물가는 아마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근데 하나 기대하는 것은 그 1776 위원회를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의 교육 정책을 교육 안에 있는 틈타 있는 여러 가지 그 반국가적이고 미국의 근간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것들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이건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거나 또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의 인정을 했지만은 사실은 상당히 그 장벽을 높이는 그러한 정책들을 취했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말씀 중에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벽은 높이되 문은 더 넓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벽은 높이되 문을 넓히겠다. 그것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지금 벽을 높이는 것이라고 이제 다시 벽을 쌓는 작업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의 그 이민 정책을 펼칠 것 같습니다. 물론 레이건 대통령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레이건 대통령은 그냥 용인을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나 이런 마약이나 이런 문제들을 많이 사회적으로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방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내신 것이지만은 문은 더 열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 이민자의 문은 더 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공약이 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이 이제 불법 이민자 추방한다고 하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또 걱정을 했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비자가 만료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법적으로 있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 번 그 이민 정책 하시는 분들이 정책에서 트럼프 마가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얘기했던 것은 추방하려는 그 이민자들은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 동안에 들어왔던 불법 이민자, 특히 이제 남부의 국경을 통해서 불법으로 들어왔던 그 이민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지 그동안 이미 이 나라에서 정착하고 나름대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이민자들을 추방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한인들이 안심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오히려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한인들한테는 오히려 더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도 라마스와미
정부 효율부죠. 정부 효율부라는 거기 수장을 맡게 되는 앨런 머스크와 함께 수장을 맡게 된 라마스와미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 H1 비자를 더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학생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학생들이, 특히 한인들이나 또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늘려서 확장해서 더 오래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사실상 시민권이라든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인들로서는 사실은 이 미국이 취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게 될 그런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라든가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커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부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이미지를 깎아내리거나 그 정책들이 되게 반민주적이고 어떤 되게 복합적인 그런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교회도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분별이 잘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부각을 시켜야 되고 특히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양성평등이라든가 남자와 여자 성은 두 개밖에 없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어떤 창조 질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또 보편화시키고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려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인정하고 또 지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들을 사실은 교회에서도 더 많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언급을 해줬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0년도 그렇고 이번에 당선이 되었을 때도 너무 절망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큰일 났다. 한미 동맹 큰일 났다.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사실 상당히 속이 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했던 입장으로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들이 사실은 그 미국의 어떤 건국 정신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세우려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아는 입장으로서 또 미국의 보수주의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아는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다음 주부터 취임하고 나면 아마 첫날 하는 정책부터 많이 언론에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부정적으로밖에 많이 이제 비춰지지 않을 것. 특히 한국 언론이 그래요. 다른 나라의 언론들보다 한국인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혐오하는 것이 가장 높다 그럽니다. 신기하게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많은 유색인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한인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퍼센티지가 가장 낮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흑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게 굉장히 높은 편이고 공화당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서는 가장 높죠. 링컨 이후로 아마 가장 높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라틴계라든가 아까 잠깐 그 퍼센티지 나왔었는데 라틴 아메리칸들도 그렇고 또 인도계도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상당히 높은 편인데 한인계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혐오하고 또 지지하지 않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럽니다.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한국의 언론이 상당히 편파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좀 더 한국인으로서 분별하고 물론 한미 동맹에 대해서 어떤 철수 발언이라든가 또 방위 분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하고 또 협상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어떤 인트레스트를 우리의 이익을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성은 있지만은 이것이 어떤 근간을 무너뜨린다거나 미국의 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근간이라든가 어떤 기독교 가치관, 창조 질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방향이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과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그러한 노선을 밟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